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하루 1분 막혀가는 경동맥 열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댓글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달렸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경동맥이 막히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는 없나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알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환자분들을 오래 봐온 저로서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선택이 뇌졸중을 막고 여러분의 걷고 말하고 먹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켜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곧 삶의 질이고 나아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동맥이 막힐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부분 5분 안에 사라집니다. 바로 이게 더 위험합니다.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몇 주, 몇 달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경동맥이 막히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신호, 그리고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확인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제가 임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던 경고음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은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메인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양쪽 턱 바로 아래를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보시면 쿵쿵 뛰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그 혈관이 경동맥갱동미입니다. 이 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걷고 말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와 혈액 공급에 민감하고 잠깐이라도 혈류가 줄어들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뇌를 하나의 정교한 고급 전자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원이 단 1초라도 불안정해지면 오작동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누적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얼마나 원활한가가 그 사람의 건강, 나아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과정은 매우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엔 통증도 없고 특별히 이상한 느낌도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 이게 뭐지? 하고 응급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경동맥 협착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호만 잘 알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환자분들이 이게 그냥 노화라고만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했지만 쉽게 무시하는, 그러나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 초기 신호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그 끝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조 증상과 뇌졸중의 관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동맥 협착증을 가진 환자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가벼운 증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워 보이는 증상을 무시하고 병원을 찾지 않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수개월 내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들이 보였던 신호들이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문제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짧은 순간이 뇌가 보내는 가장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런던 대학 연구진이 랜세트 뉴럴러지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도 같은 사실이 반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즉 뇌의 혈류가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현상을 경험한 환자 중 약 10%가 48시간 내, 그리고 17%가 90일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5명 중 1명은 몇 달 안에 진짜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3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 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1분마다 약 190만 개씩 손상되기 때문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환자분들 중 뇌졸중을 겪고 난 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보내던 그 짧은 신호를 그때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봤더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3가지 신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경동맥 협착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 많은 분들이 노화나 기립성 어지럼으로 착각하는 바로 그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고 또 가장 쉽게 무시하는 증상입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는 어지럼증, 의학적으로는 프리싱코프리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어지럼증은 잘 아시죠? 빙글빙글 도는 느낌, 방이 흔들리는 느낌, 특히 누웠다 일어날 때 심해지는 이석증 같은 증상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귀의 문제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경동맥이 좁아질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기절 직전의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초에서 길어야 1, 2분, 대부분 50분 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 금방 사라진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판단하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짧은 순간은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즉 뇌가 보내는 즉각적인 SOS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앉았다, 일어서면 잠깐 어지러운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점점 잦아지더니 어느 날은 운전 중 신호등 앞에서 정신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하얘지면서 몸이 휘청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뇌졸중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짧은 어지럼이 이렇게 위험한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럼증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가끔 한 번이 아니라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 저혈압이나 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좁아진 경동맥이 더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지금 혈관 안에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진단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어지럼증이 정말로 혈관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 증상인지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신 테스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자가 확인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안내하는 방법들이고 실제로 이걸 해보고 병원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의자나 소파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살짝 기대고 호흡을 고른 뒤 천천히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보겠습니다. 자, 양쪽 팔을 어깨 높이에서 똑같이 앞으로 쭉 뻗는 겁니다. 그리고 10초 정도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오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지입니다. 정상이면 두 팔이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경동맥 혈류가 좋지 않을 때는 뇌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에 순간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한쪽 팔이 살짝 내려가거나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발음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특히 TIA를 의심할 때 유용합니다. 입을 가볍게 적셔주시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간장 공장 공장은 강공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은 공공장이다. 이 문장은 일부러 발음이 꼬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정상일 때는 천천히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뇌 회로가 불안정할 때는 자음이 겹치거나 발음이 흐려지거나 말이 입에서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할 때 어색함을 느끼거나 가족이 듣고 발음이 평소랑 다르다고 말하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 테스트입니다. 한쪽 눈을 가린 뒤 손가락 하나를 눈높이에 올리고 그 손가락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도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쪽 눈으로 볼 때만 흐려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진 않는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뇌 뒤쪽 혈류 문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증상이라 할지라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면서 방금 해본 테스트 중 1, 2개라도 이상하다면 그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내부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경고음이 바로 다음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증상,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고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박동성 이명, 즉 귀에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의 소리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이건 절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쿵쿵 혹은 쿵쿵 쿵 하는 리듬이 자신의 맥박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명은 삐, 웅 하는 지속적인 고음이나 저음입니다. 하지만 박동성 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귀 바로 옆에서 피가 세게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혹은 귀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경동맥이 좁아지면 혈액이 그 좁아진 부분을 통과할 때 소용돌이 난류가 발생합니다. 좁은 수도관을 물이 지나갈 때 수익 하는 특유의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소리가 귀 주변을 흐르는 혈관에서 발생하면 우리 귀가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동맥은 귀 바로 아래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귀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수개월 혹은 수년을 넘긴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무려 5년 동안 밤마다 귀에서 쿵쿵쿵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잘 돌아가지 않는 증상이 생겨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오른쪽 경동맥이 85% 이상 막혀 있었고 이미 심각한 단계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통해 위기는 넘겼지만 그분이 하신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들었던 그 쿵쿵 소리가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박동성 이명은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이명과 박동성 이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리는 5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귀에서만 들린다. 일반 이명은 양쪽 귀에서 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박동성 이명은 보통 한쪽 경동맥이 좁아질 때 나타나므로 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립니다. 둘째, 심장 박동과 리듬이 똑같다. 손목에 맥박을 짚으면서 귀에 집중해 보세요. 두 리듬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혈류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조용한 밤에 더 심하다. 특히 누웠을 때 베개에 머리를 기댈 때 더 크게 들리면 좁아진 혈관의 난류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달라진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경동맥 위치 변화에 의해 혈류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더 빨라진다. 심장이 빨리 뛰면 소리도 같이 빨라지거나 커집니다. 이건 귀가 아니라 혈관 소리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혹시나가 아니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박동성 이명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별 문제가 아닌 증상인지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동성 이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명확한 기준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이명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혈관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한쪽 귀에서만 들린다. 양쪽이 아닌 유독 한쪽에서만 쿵쿵 소리가 들린다면 대부분 한쪽 경동맥 협착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양쪽 이명은 노화나 스트레스, 소음 노출로도 흔하지만 한쪽만 들리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심장 박동과 리듬이 똑같다. 맥박을 짚고 귀에 집중해 보세요. 쿵쿵쿵 혹은 퉁퉁퉁 하는 소리가 정확히 같은 속도로 반복된다면 이건 귀 내부 문제가 아니라 혈류 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3. 밤에 누우면 더 커진다. 조용한 환경, 특히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혈액이 좁아진 부분을 지나며 부딪히는 소리가 귀에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4. 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변한다. 좌우로 목을 돌릴 때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리듬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이 있다면 고개를 움직일 때 경동맥 위치가 살짝 바뀌면서 혈류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이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징입니다. 5. 운동하거나 심장이 빨리 뛸 때 소리도 빨라진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빨리 걸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이때 귀에서 들리는 소리 역시 그 리듬을 따라 같이 빨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혈관성, 이명 박동성, 이명으로 판단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박동성 이명은 대부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나이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혈류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혈류 장애가 경동맥 협착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2번째 신호까지 정확히 이해하셨으니 마지막 3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는 조금 애매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담 걸렸나 정도로 착각하시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제 3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드리는 신호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증상일 겁니다. 바로 한쪽만 유난히 뻣뻣하고 그쪽으로 두통이 번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근육통 혹은 잠 잘못 자서 담이 걸렸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목 근육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흔하기 때문에 이 증상을 너무 쉽게 넘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목의 뻣뻣함은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목 전체가 아니라 한쪽만 뻣뻣하다. 오른쪽 경동맥이 좁아졌다면 오른쪽 목이 유난히 쫀쫀하게 당기고 왼쪽은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류가 부족해지면 그쪽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어지러움이 같이 온다. 근육 문제라면 고개를 돌릴 때 아프다, 뻐근하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동맥 문제라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혈류가 더 억눌리면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지거나 머리가 아찔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목 통증은 흔하지만 통증 더 어지럼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다는 건 혈류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통증이 단순히 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귀, 관자놀이, 눈 뒤쪽으로 번진다. 이는 뇌혈류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두통 양상입니다. 특히 초기에 눈이 묵직하다, 귀 주변이 뜨겁다 같은 막연한 불편함으로 잘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오른쪽 목이 계속 뻣뻣해서 6개월 동안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잠깐은 시원해지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뻣뻣해지고 두통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목 디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MRI와 경동맥 초음파를 함께 확인해 보니 오른쪽 경동맥이 약 65% 정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혈류 부족 때문에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쪽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니 머리가 쪼여오는 느낌의 두통까지 동반된 것이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길래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근육 문제면 풀려야 하는데 혈관 때문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 문제는 풀리면 편해집니다. 하지만 혈류 문제는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도 금방 다시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목이 뻣뻣하고 저녁까지 계속 그 느낌이 이어지는 경우, 근육통이라면 움직이면 좀 풀리지만 혈류 문제는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신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쪽 목 뻣뻣함이 정말 혈관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아주 간단한 목 혈류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목 혈류자가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복잡하지 않지만 경동맥 문제인지 단순 근육 뻣뻣함인지 초기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등받이에 살짝 기대고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보세요. 턱이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정도까지 돌리면 충분합니다. 이때 통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렸을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약간 흐려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달라지는지입니다. 근육통이라면 단순히 당기고 아픈 느낌만 들지만 혈류 문제라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뇌로 가는 혈압이 잠깐 떨어지며 아찔함, 순간적인 멍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세요. 이때 양쪽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한쪽만 유독 뻣뻣하거나 한쪽으로만 돌릴 때 어지럽다면 그쪽 경동맥의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방금 뻣뻣했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 10초만 머물면 됩니다. 이때 다음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혈류 문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야가 흐려진다. 머리가 둥 하며 무거워진다. 귀에서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심장 박동이 귀로 더 크게 들린다.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린다. 특히 파동성 소리 쿵쿵가 느껴지면 그건 목을 돌리는 자세가 혈류를 더 눌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근육 문제라면 누르면 아 하고 통증이 선명하게 느껴지지만 혈류 문제라면 통증은 거의 없지만 뻣뻣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뻣뻣한지 확인하세요. 근육통이라면 아침에 굳었다가 움직이면서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류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들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그건 더 이상 담이 걸린 것 같아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경동맥 협착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과 일반 병원으로 가면 되는 상황, 그리고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특히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즉시 119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들이 가장 가까운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줍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분마다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면 증상이 반복되지만 금방 회복되고 지금 당장은 말, 시야, 운동 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증도 없고 검사 시간도 10분 정도로 짧습니다. 협착이 50% 미만이면 약물 치료로 충분하고 50, 70%면 관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70% 이상이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하루 30분씩 걷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 단순한 생활 습관들이 경동맥 협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자녀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가족의 관심이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